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도쿄에 있는 립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성빈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 속 한국 식문화이고 부제가 새로운 한국 문화와 음식의 거리 신오구보라는 제목입니다. 이 첫 화면 디자인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그냥 써봤는데요. 보고 나니까 여기에 어디 코리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김치가 있어서 코리안인데 이 면은 코리안인지 이 색깔만 보고 이게 소스가 간장일지 아니면 올리브 오일의 발사믹일 수도 있고 이탈리안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의 종류도 그렇고 김밥이어서 한국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시미 생선인 것처럼도 보여서 일본의 노리마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튀김도 튀김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덴뿌라라면 일본식이고 튀김이라면 한국일 수도 있고 에다마메는 일본 말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인디안인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리를 푸드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영어로 얘기할 때 이제 발음이 항상 어려운데 cuisin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쿠킹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식 또는 한국 음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올바른 영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K-푸드가 유행인 것 같아요. 코리안 K-cuisine이라고는 더 K-푸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푸드하고 cuisine을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푸드는 any nutritious substance 그러니까 먹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가 된 것도 안 된 것도. 근데 이제 cuisine이라고 그럴 때는 a style or method of cooking 이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리안, 이탈리안, 차이니즈, 자파니즈, 타이, 베트나미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cuisine이라는 말은 유엔에 국제연합에 지금 거의 한 200 가까운 가맹국이 있는데 200개의 cuisine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안, 저먼이라는 것도 안 써요. 브리티시도 안 써요. 그렇죠. 프렌치, 이탈리안, 스페니쉬, 포르투기즈, 그리스, 레바니즈 여러 가지 있지만 인디안 모든 나라가 cuisine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음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음식은 먹고 마시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국식, 한국 푸드, 한국 요리 이런 말들의 어떤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할 만큼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일본 속의 한국식 또는 일본 속의 일본의 한국 음식이라는 주제로 한정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으로 영화 속에서 라는 저는 전공이 미디어 스터디즈이고 미디어의 표상이나 재현, 담론을 주로 이제 분석을 해온 연구자이기 때문에 먼저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한국식 또는 한국 음식이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적 최근 영화입니다. 2017년 제작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말하는 합작을 한 작품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배우들은 일본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키니쿠 드래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오사카의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1970년 무렵에 오사카 공항 옆에 있는 그 나중에 철거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이제 바라쿠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말로 바라쿠라는 건 아마 이 한국에서도 이런 임시주택 같은 그런 그 건물들을 이제 바라쿠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끼니쿠 호르몬이라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뭘까는 그 곱창을 말합니다. 내장, 그 돼지, 소의 내장이죠. 그러니까 70년 무렵 또는 60년대에 오사카에 있는 제1 코리언들은 이런 식당들을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사카만 그런 게 아니라 큐슈의 구마모토 출신의 한국에서도 아주 저명한 이제 도쿄대 교수를 은퇴하신 강상준 교수가 있는데, 강상준 교수도 자서전에 자기 어렸을 때 그 구마모토에 있는 조선인들도 양돈업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뭐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하나인 손 마사요시, 손정의 씨는 큐슈의 이제 히가시구르메라는 그 도시에서 자란 제일 조선인 코리안인데, 이분도 그 양돈업을 하면서 살던 그 마을에서 자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양돈업을 돼지를 잡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이 호르몬이라는 말의 근원, 이 어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오사카 말에 호르몬, 이게 호르라는 게 저 한자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 먹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을 이제 구워서 먹는, 그쵸, 슬프죠. 네. 한국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도 요리가 있었을 텐데, 왜 일본의 자일 조선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마 킹덤의 아신편이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킹덤 시즌 1, 시즌 2, 이제 시즌 3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즌 3 예고편처럼 이제 아신편이라는 거를 코로나 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선시대 이제 북부에 그 여진족에서 이제 조선 영토에 와서 사는, 정착을 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딸이 이제 아역 전지현인데, 그 전지현을 아주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동물도 키우고 사냥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물을 이제 잡아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조선의 마님이 그 고기를 사러 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받아가요. 근데 이 첫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딸이 이제 그 아빠가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아빠한테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 고기를 사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좀 남는 거 우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님이 이 사람들을 무슨 벌레 보듯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접촉이 된 그 고기가 접촉이 된 것 같으면 그 온갖 경멸의 표정을 지으면서 이 더러운 놈들이 그러면서 그 뭐가 묻었는지 뭐 어떤 고기를 막 땅에 이렇게 내팽기치면서 그러고는 그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한국 드라마의 그런 표현이 굉장히 과장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 드라마의 이제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기도 한데, 당시에 조선 북부 변방 민족의 식생활과 그 조선의 식생활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 외에도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재중원은 이제 저 옆에 있는 대학에 생긴 한국의 최초의 서양 의료원이고, 그 한국의 최초의 서양 의학의 의사가 된 분이 얘 얘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백정의 아들이 백정의 이제 아버지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식당에 공급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아주 힘들게 해서 주막에 그 고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저희 가서 한번 국물이라도 좀 드시고 가라고 그 주막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구석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 상놈의 새끼가 여기서 먹는다고 거기서 먹던 그 양반들이 막 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아들이 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기도 했고, 저는 이제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선 시대를 어떻게 돌이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세종대왕이 그 노비의 세습 소유를 인정한 이후에 그 노비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무렵이 되면은 노비의 인구 비율이 뭐 얼마가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는 조선 시대를 슬레이브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망설이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신분제 사회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조선의 요리라고 하기보다는 양반의 요리, 반상의 요리, 천민의 요리, 궁중의 요리가 있었겠죠.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뭐 국민식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어떤 경위로 국민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민식이라는 것은 근대의 산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럴 것이고, 이런 인식 하에서 제일 코리안의 음식과 요리의 형성을 염두에 두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에 많이 갔습니다. 오사카의 이 제일 코리안은 80%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제일 코리안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로도 제일 코리안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와 경상도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패전했을 때 200만 정도의 제일 코리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못 돌아오고 죽기도 했지만, 유학생,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아서 갔던 사람들, 뭐 각자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어떤 일반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 제일 코리안들의 음식 문화의 형성은 그것이 어떤
조선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큰 테두리에서 어떤 기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던 배경이라든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코리안들의 음식 문화와 현대 한국의 K-푸드는 연결되었다기보다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것은 슈퍼마켓 에스노그래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싱오쿠보 필드워크를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에스노그래피는 뭐 짧게 더 사진을 넣지를 못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요코하마의 나카쿠 혼모쿠라는 동네에는 여러 이제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켓이 이제 제일 가까운 대중적인 마켓이 이온이라는 마켓이 있고 조금 더 싼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작고 싸지만 그래도 퀄리티 그러니까 low price, high quality라는 컨셉트의 또 마켓이 있고 조금 더 차를 타고 나가면 큰 그 쇼핑몰에 있는 그 마켓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된 그 마켓의 위치에서 코리안 푸드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한국 그 페어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이 코리안 푸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재밌는 것은 그 레귤러 그 진열대가 있으면 거기보다는 뭔가 한 코너에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진열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한국 음식들만 모아가지고 그 이전에 여기에는 이제 테넌트 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집, 뭐 전문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전문점들이 조금씩 이제 철수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코리안 푸드, 에이지안 푸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그 마켓이라든지 뭐 고급 마켓이라든지 그런 데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는데 가장 그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최근에 그 코리안 푸드가 점점 더 늘어나서 뭐 굉장히 크게 쌓아두고 팔고 있습니다. 특히 CJ, 비비고 그 다음에 풀무원도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CJ의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 미초라고 읽나요? 그 다음에 동원김, 뭐 라면, 이런 그 다음에 김치도 있고. 그래서 이 코스트코의 그 코리안 푸드가 굉장히 늘어난. 근데 이제 코스트코에서 코리안 푸드가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글로벌화가 가져다 준 차별화 지역의 발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한국 음식을 사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중산층 이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여행으로라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비비고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브랜드야. 미국에 가니까 내가 미국에서 1년 파견 나와서 갔다 왔는데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한국 슈퍼 때문에 내가 살았어. LA에 가면은 너 한국 슈퍼를 가야 돼. 일본 슈퍼는 뭐 별거 없어. 그냥 올드 재패니즈들이 하는 슈퍼야. 중국 슈퍼에 가면 네가 사고 싶은 게 아마 별로 없을 거야. 한국 슈퍼에 가면 다 있어. 한국 슈퍼에 가면 일본 것도 있어. H마트 아시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주저없이 한국 음식이 나오면은 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이온, 제가 사는 동네도 중산층의 이제 동네인데
이혼에 있는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이가 든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은 한국 음식의 코너에서 주저합니다. 아, 드라마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딸은,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 너, 엄마가? 뭐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오쿠보라는 동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 모르시지만 신주쿠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80년대 버블기에 싱오쿠보 옆 배는 동양 최고의 유흥가라고 이제 일본 가이드에 설명하는 가부키초라는 데가 있었는데, 가부키초에서는 이제 술 마시고 뭐 거기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스낵이라는 게 일본에 많았습니다. 신주쿠에 가면 칸코크 스나크, 그러니까 필리핀 파브, 필리핀은 펍이라고 그랬고 한국은 스나크라고 그랬는데 뭐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칸코크 스나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여성들이 호스테스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경제력의 차이가 그 어떤 트랜스내셔널한 여성들의 노동과, 가부키초에서 걸어서 돌아갈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싱오쿠보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싱오쿠보에는 일본의 러브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러브 호텔은 이제 여기 술을 먹고 이제 자는 호텔인데, 비즈니스 호텔, 뭐 그 다음에 그냥 호텔, 비즈니스 호텔은 이제 좀 싼 호텔, 러브 호텔은 남녀가 가는 호텔이죠. 그런 그 러브 호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친구가 오거나 손님이 오고 그러면 가부키초라는 워낙 큰 번화가니까 이제 거기 가고 그러면 조금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게 뭐 좀 잘못 온 데인가 그러고 여성이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정식을 파는 작은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그 코리아타운의 원형이 생겼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설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싱오쿠보가 일본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지역으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듬해 겨울연가 붐으로 인해 관광지로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이 사이에 2001년에 고려대학교 학생 이수현 씨가 2001년에 이 싱오쿠보 역에서 술 취해서 홈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같이 뛰어들었던 사진 일본인 그 카메라맨이랑 3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1년에 이 싱오쿠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002년 월드컵이 있으니까 신문 미디어에서는 그걸 굉장히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미담이나 어떤 도덕적인 얘기로, 도덕적인 희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의 미디어는, 언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싱오쿠보가 이제 더 유명해졌죠. 지금 이제 싱오쿠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싱오쿠보 에어리어에 예를 들어서 뭐 반경 800m 정도로 해가지고 다벨로그라는 그 식당 사이트를 보면은 300 이상의 식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00m 한국 요리, 한국 음식. 그리고 이 싱오쿠보의 그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 한 반 정도, 150 정도의 식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요한 식당들인데, 대강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일본어를 아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오쿠보 거리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메인 스트리트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남쪽으로 가는 길이, 신주쿠 쪽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골목길이 이 이케멘도리라는 말. 이케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도 뭐 잘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케르.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남자의 거리. 이케멘도리라는
잘생긴 남자의 거리라는 말입니다. 이 두 길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고,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오구보 거리랑 옆으로 나란한 길이 쇼크안 도리라고, 쇼크안은 직업 안정소가 있어서 쇼크안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직업 안정소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직업 소개소, 실업한 사람들이 찾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쇼크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그 2002년 이후에 굉장한 번화가로 이제 컸다는 거죠. 먼저 그냥 짧게 신문 속에 신오쿠보를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1989년 12월 신오쿠보리 귀에 익지 않은 거리 방송이 흘러나오고, 중국어 그 아나운스가 가부키조 등 환락가에서 가까운 이 역 주변에는 1000명 단위로 아시아의 노동자와 취학생이 살고 있다고 한다. 89년입니다. 96년 신주쿠 중에서도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신오쿠보다. 97년 집에 가부키조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차고에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자기 방 차고에 며칠 동안 그 외국인이 거기서 그냥 지냈던 거예요. 2000년 도쿄도 신주쿠구의 신오쿠보 상점가는 넓은 도로 양쪽에 약 180여 개의 가게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2대에 걸쳐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모리타 타다유키 씨의 안내로 거리를 걸었다. 다문화 탐험대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다문화 탐험의 시도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눈에 띈다. 10년 정도 사이에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외국인이 늘었지만 2000년 무렵부터 한국이 이제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2001년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 유학생이 구조에 뛰어들었으나 모두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02년 한국 요리점과 식재점이 들어선 신오쿠보 역 앞 시합이 끝나자마자 개찰구 앞 작은 광장에는 빨간 티셔츠 등을 입은 서포터 수십 명이 모였다. 아리랑 등의 노랫소리가 울렸다. 2002년 이때부터는 퍼블릭 뷰잉의 장소가 됩니다. 이 가게들마다 이제 큰 스크린을 달기 시작하고, 그래서 월드컵이 열리건 올림픽이 열리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 가듯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모이는 곳이 됩니다. 2004년 도쿄 신오쿠보의 코리아 플라자는 CD, DVD, 잡지 등 한류 관련 상품을 구색으로는 일본 제1의 매장이다. 2004년 무렵, 2003년에는 이제 겨울연가 붐이 일어나고, 이때부터는 이제 한류 타운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당뿐만 아니라 한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2012년이 되면 신오쿠보 한류로 임대료 폭등, 한류 스타 굿즈도 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한 신오쿠보 주변은 2m의 폭의 보도가 혼잡해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재밌는 것은 JR 동일본에 따르면 9일간 승차 인원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팬더 효과가 있었, 우에노 동물원에 팬더가 와가지고 우에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우에노 역에서도 3%의 증가했다. 어떤 한 역에서 20% 타고 내리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커졌다는 거죠. 여기 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사진 해상도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원래 사진은 좀 깨끗한데, 이제 이 신오쿠보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 대인기, 그래서 어떤 과자인 것 같은데 그런 광고가 보이고, 역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신주쿠의 큰 역에 옆에 있기 때문에 작고 개찰구도 하나여서 좁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붐빕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 앞에 내리면 항상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코리아타운이고 왼쪽으로 돌면 실은 에스닉 타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네팔, 그다음에 하랄 식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런 쪽으로 왼쪽으로 돌면 여긴 코리아타운이 아니고 이른바 에스닉 타운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코리아타운입니다. 여기 이제 크게 이런 그 광고판이 있고요. 개찰구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여기 보이는데 형제 식당 뭐 이렇게 보이고 좁은 골목이지만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10시 반 정도인데 이제 아마 개점을 한 모양인데 줄 서 있다가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에서는 야타이무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창구에서 파는 그런 테이크아웃. 근데 여기 보면은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데 외국인들 반, 말하자면 일본 그러니까 정말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은 사람 있는데 일본 지방에서 올라온 것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트케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보면은 길에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 길에서 먹는 문화가 비교적 최근에 글로벌한 어떤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길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살고 있는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에 가서 제가 이제 놀라는 게 다들 이렇게 길에서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대도 그렇고 뭐 거부감까지는 아닌데 저는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가면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길에서 이렇게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신나게 그리고 아주 싸지도 않아요. 뭐 하나 500엔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종로 야타이무라라는 데인데 책받침 크기의 메뉴표를 먼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먼저 정하고 나서 줄 서야 하는 거예요. 정하고 나서 줄을 쓴 다음에 메뉴가 한 50종류 됩니다. 이것도 어떤 최근의 특징인 것 같은데 치즈 핫떡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에도 뭐 치즈 떡볶이도 있고 꿀호떡, 코코아 호떡, 닭강정, 뭐 야채 부침, 생맥주, 뭐 마지막에는 비닐백까지.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이 식권을 사가지고 그걸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데 굉장한 합리화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K푸드의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전에는 제가 일본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일본의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잘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잘 안 돼 있다. 뭐 그런 젊었을 때의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국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게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치즈 닭갈비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BTS 스페셜 룸, 이 치즈 닭갈비하고 BTS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필 코리아 그래서 굿즈를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식당가에는 식당들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싱오쿠는 안 그렇습니다. 화장품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한류 팬들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게에서는 이 음식 냄새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싱오쿠보에는 이런 이제 크게 생긴 거죠. K플라자가 있지만 여기 뭐 숙달돼지 뭐 이렇게 이런 여기 이제 화장품 숍, 스킨 가든 뭐 이렇게 화장품 숍들이 있고요. 메뉴들을 특징을 보면은 그건 메뉴들 특징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명동 코스메와 토장 삼겹살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화 돼 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연예인들의 사진, K-팝 스타들의 사진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메뉴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끼니쿠 포차,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식당의 이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보면 그 식당 앞에 이 뮤직비디오를 항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앞에 쓰는 순간, 근데 이런 패턴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도 케이팝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케멘 도리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케멘 도리 그러면 이케멘 같이 젊은 남자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은 야 아저씨가 그 서 계셔서 그 잘 나가는 남자로 거리로 들어가는데, 왜 잘 나가는 남자, 잘생긴 남자라 그랬냐면은 이것뿐만 아니지만 여기 이제 들어가자마자 있는 광고를 찍었는데 K-pop 보이즈 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에 2,000행. 그래서 K-pop 보이즈 바라는 데는 거기 이제 바텐더가 남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뭐 남자도 가서 술을 마셔도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손님들이 가서,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돌 같은 한국 남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바가 아니더라도 그냥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케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케멘 거리에서 일을 하려면 네가 네 얼굴을 거울로 보고 네가 이케멘 도리의 그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서빙을 할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식당들의 특징은 뭐 달리는 없습니다. 달리는 없는데 메뉴를 좀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요리 광장시장을 보면은 인기 메뉴, 그래서 간장게장, 간장새우, 양념게장, 양념새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이렇게 크게 사진으로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어떤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거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이런 메뉴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식당들은 이렇게 메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식당들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가게 앞에 정면에 이 음식의 사진을 내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 한국 푸드, 이 식당의 특징은 메뉴가 많다. 그리고 어떤 가게의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당에 가든지 비슷해요. 가정요리 청소. 그러니까 가정요리라는 것도 있죠. 얘기가 약간 좀 어긋나지만 중국 요리에는 그 네 종류, 그 4대 요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경, 뭐 사천, 광동, 상하이. 일본도 아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요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 오소독스한 구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그런데 일본과의 어떤 병합 또는 식민지를 경험하고 신분제 사회가 급격히 근대화되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구분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포스트 콜로니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본에서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게 가정 요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진국의 요리에 대해서 가정 요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 야끼니쿠, 그리고 90년대까지 일본식 내에 있는 한국식은 가정요리 아니면 궁중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적인 K-푸드가 등장을 한 거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레스토랑들을 쭉 보면 이렇게 그 다양하죠. 나름대로 다양한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신오쿠보의 한국 식당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어렴풋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퓨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삼겹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삼겹살이. 그 다음에 닭고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분식 같은 게 많습니다. 분식. 우리가 옛날에 분식이라고 하던. 그러니까 정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통 한국 요리라든지 고급 한국 요리라든지 아주 양식화되고 그런 요리들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퓨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재밌고 K-팝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중년 여성들도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외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점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울의 트렌드를 나름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술 얘기를 안 했는데 가끔가다 큰 간판이 보이면 대부분 소주입니다. 한국 소주. 그리고 이제 마켓에 짧게 그 마켓 사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신용옥구보에는 두 큰 이제 한국 마켓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장이고 하나는 한국 광장입니다. 서울시장은 1997년에 아마 그 벤처로 시작하신 모양인데 통신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2005년에 이제 식당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교적 그 최근에 2009년에 이 서울시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오너인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한국계 자본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고추장 떡볶이 같은 거를 구워주니까 들어가자마자 참기름하고 그 고추장의 단 냄새하고 그게 같이 들어와서 제 감각으로는 반드시 좋진 않아요. 뭔가 좋기도 한데 뭐냐면 그 마켓에 갔을 때는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게 좋다고 느끼는 감각도 있는데 음식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델리 코너가 바로 있고, 이 델리 코너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거의 100% 여성입니다. 한국인 여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주방에 남성이 별로 없다는 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반찬 코너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은 반찬을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델리하고 다르게 조리실입니다. 근데 조리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밌다고 느꼈는데 외국인과 우리가 얘기한 아시아계 외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리실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이 철저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반찬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인데 밖에서 이제 음식을 직접 파는 그 델리 코너에서 음식을 하는 분들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뉴는 잡채, 양념치킨, 부침, 모듬, 떡볶이 뭐 이런 메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식품 코너에 CJ 코너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그 한국 음식의, 한국 식품의 특징인데 미디어화라고 볼 수도 있고 한류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류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박서준. CJ는 비비고 미국 한류 박서준이 상승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도 전개하고 있고요. 스낵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낵 코너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쇼쿠안도리로, 이케멘도리로 가가지고 쇼쿠안도리로 가서 보면 이제 한국 광장인데, 이건 이제 오래된 그 한국 마켓입니다. 오래된 마켓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비교하면 보통 일반 그 일본 마켓하고 비슷한데, 앞에 식료품도 있고 야채도 있고 한국 상품이 이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에 있는 최근의 마트하고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마트하고는 다르죠. 미국에서도 H마트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오래된 마트,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거의 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 슈퍼마켓에서 직접 만드는 반찬들과 한국에서 수입한 가공식품들입니다. 사실은 한국 푸드를 상징하는 것은 저는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언이라든지 프렌치라든지 저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식품을 상징하는 것은 가공식품이기도 하지만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프렌치 와인, 프렌치 스파클링 워터, 물, 저먼 소세지, 치즈. 한국은 한국 식당조차도 한국산 고기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한국의 장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조미료를 사용하지 재료는 일본 재료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음식의 현재를 여러 가지 그 기준에서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순서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전문가가 아마 들으시면 제대로 진단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쇼쿠안도리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더 가면 동신주쿠역이 있습니다. 이제 JR과 다른 이 동신주쿠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면 제 학교로 가거든요. 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동신주쿠역에 가니까 호르몬야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 코리안 식당이죠. 아, 여기는 역시 올드구나. 호르몬야끼, 야끼니쿠 호르몬.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K푸드와 올드 코리안 뭐라 그래요? 퀴즈니라고 해야 되는지 식당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